제가 듣기로는 또 이렇게 독일에는 집마다 이렇게 다 개인 지하실이 또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독일에서는요, 각자마다 자기 개인 지하실이 다 따로 있어요. 켈러라고 하는데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룸이면은 작은데 뭐 그것까지 뭐 창고가 따로 있을까 하는데요. 독일에는 아무리 원룸이라고 할지라도 물론 기숙사는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일반적인 집의 경우에는 아무리 작은 하나의 원룸이라고 할지라도 지하실에 가보면은 각각 자기 호수마다 다 개인 창고가 다 있습니다. 지하실이 다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뭐 자전거라든지 계절용품 이런 거를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. 또 독일에서는 좀 조심하면 좋은 게 독일에서는 이 집 열쇠를 꼭 가지고 다녀야 돼요.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밀번호 띠띠띠 이렇게 바꾸는 게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로 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열쇠 쓰는 문화예요. 그런데 이 열쇠로 열고 이제 들어갈 때는 괜찮지만 나갈 때 만약에 열쇠를 안 들고 나왔다 하면 문이 무조건 자동으로 잠기는 시스템입니다.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잠깐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열쇠를 안 들고 나갔다가 난 아무것도 안 들고 나왔는데 문이 잠겨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. 이러실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열쇠를 꼭 가지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열쇠 챙겨가지고 다니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. 그러면은 이렇게 집 생활하다 보면 집세뿐만이 아니라 공과금 같은 것도 낼 일이 있을 텐데 공과금 같은 거는 어떻게 내는 건가요? 공과금 같은 거는 특히 이제 전기세 같은 거. 물론 이제 공과금 같은 게 네벤코스튼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. 특히 이제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집을 따로 얻는 경우에는 전기세를 따로 등록을 해야 돼요. 그런데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냐면 요금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를 낸다라는 요금제로 되어 있는데 저는 무작정 싸면 좋은 줄 알고 저렴한 요금제를 했거든요.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년 동안 통합해서 만약에 내가 쓴 것보다 어떤 달은 더 많이 쓰고 어떤 달은 조금 더 적게 쓸 수도 있겠죠? 이걸 싹 합산해서 더 많이 쓴 그만큼을 1년의 그 마지막 날에 내게 됩니다. 그래서 저는 무작정 낮은 걸 했다가 평상시에 쓰는 그 월마다 쓰는 전기세가 있었을 텐데 그 12개월치가 누적이 돼서 전기세 폭탄을 맞은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내지?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무작정 전기세를 낮은 걸 선택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.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전기세도 자기가 평소에 쓴 양에 맞춰서 내야지 미리미리 좀 돈을 내게 돼서 나중에 충격을 좀 받는 걸 막을 수 있는 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또 그 밖에도 선생님 이게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사건 같은 거 있으셨나요? 네,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잘 독일의 집 생활 문화를 잘 모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걸어 다닐 때 발 쿵쾅거리는 소리가 좀 났나 봐요. 그래서 아랫집 할머니가 올라왔는데 또 독일은 오래된 집이 굉장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. 그래서 뭐 심지어는 1차 세계대전 때 지은 집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심지어는. 그 정도로 이제 오래된 집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집들은 바닥이 만약에 나무로 돼 있으면 막 삐걱삐걱 이런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. 그래요.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양탄자를 깔아 두시거나 아니면 슬리퍼를 신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. 근데 저는 그걸 맨 처음에 모르고 그냥 다녔더니 할머니가 다음 날 찾아와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말을 잘 못하니까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막 집안에 들어와서 네가 여기서 쿵쾅대고 여기 걸어다녀서 여기서 쿵쾅대고 이거를 직접 동선을 다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할머니 너무 무서워서 막 우리 집에서 막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화내면서 그런 무서웠던 기억도 있고요. 네, 그리고 또 아주 저한테 또 화를 내는 경우 이런 경우를 봤는데 그게 어떤 경우였냐면 길을 그냥 저는 잘 걸어가고 있는데 인도에서 저한테 누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욕을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. 그래서 왜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낼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 자전거 도로에서 제가 걷고 있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인도랑 자전거 도로를 크게 이렇게 분리하지 않지만 물론 이제 자전거 도로라고 따로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사람들도 많이 걸어 다니죠. 그런데 독일에서는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.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는 진짜 자전거가 쌩쌩 달릴 수 있게 해놓은 도로예요. 마치 우리가 자동차 다니는 그런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사람이 걸어다 야, 너 미쳤어! 막 이럴 거잖아요. 거의 그런 급으로 자전거 도로에 다니면은 이렇게 혼이 납니다.
그래서 자전거 도로에서 걸어 다니시면 절대 안 됩니다. 네, 욕을 크게 먹습니다. 아, 독일 가기 전에 그러니까 독일어만 열심히 준비할 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독일 생활 정보를 알고 가면 훨씬 도움이 되겠네요. 아, 그리고 저는 또 되게 독일하면 생각나는 게 제가 이쁜 사진들 많이 봤는데 주로 크리스마스 관련된 사진이었거든요. 또 독일 하면 또 크리스마스 마켓 뭐 그런 게 좀 유명하지 않나요? 맞습니다. 네, 크리스마스가 유명하죠. 네,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부터 연말을 지나서 새해까지 이렇게 쭉 이어서 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제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12월 31일에 새해가 되기 전에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. 독일은 정말 아주 저녁 시간에 고요해야만 합니다. 시끄러우면 안 돼요. 그래서 세탁기도 아예 돌려도 안 되고 청소기도 돌려도 안 되고 그러니까 8시 이후부터는 아무것도 가전제품 시끄러운 걸 돌리면 안 돼요. 그러면 아주 혼이 많이 납니다. 그래서 그 고요한 생활을 지내고 있다가 12월 31일 12시에 갑자기 펑펑펑 펑펑 이런 소리가 나서 이게 무슨 일이지? 전쟁이 났나? 하고 막 창문을 열어봤더니 진짜로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. 이게 무슨 일이야? 막 이런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독일에서 즐기는 질베스터. 12월 31일을 질베스터라고 합니다. 그 새해 전날 밤이라고 하는데요. 그래서 12월 31일 되면 그날만큼은 바깥에서 폭죽을 터뜨리면서 1월 1일이 오는 것을 다 같이 기념을 해요.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 조용한 독일에 이 한밤중에 이렇게 시끄러울 수가 있다고? 라고 아주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놀라지 말고 미리 준비를 해서 폭죽 터뜨리시면서 즐기시길 바랍니다. 아, 독일에도 그렇게 재밌는 문화가 있네요. 그리고 미리 알아두면 좀 가서 놀라는 일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선생님,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여러 가지 독일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들 저희 강의 안에 여러분들 유학 생활을 하면 어떻게 즐겁게 잘 유학 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지 준비를 꼼꼼히 해놨으니까요. 또 한국에서부터 독일로 넘어가기 전까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또 다 준비를 해 두었으니까요. 강의에서 여러분들 유학 생활 잘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선생님,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저도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강의에서 또 더 자주 뵙도록 할게요. 치스!